이제 디자인 관련된 학교나 학부나 학생들 또 외부의 기업체 이런 쪽에서는 제가 강의라기보다는 일부 얘기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 전공자들을 상대로 또 지금 학생들 상대로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다소 좀 떨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과 코드를 맞춰야 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리는데 하여튼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너무 전공 용어가 나오지 않도록 저도 주의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이해를 하시고 좀 들어주십시오. 서울 쪽에도 잘 들리시나요? 여러분 잘 들리시죠? 지금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29년은 좀 안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0년을 넘길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있기를 저도 스스로 항상 고대를 하면서 직장생활 쭉 해오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디자인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삼성이라는 특히 삼성전자가 세계 굴지 기업으로 이렇게 거듭나게 된 것은 아무래도 저희 회사 자체가 성장을 해왔고 또 디자인 부분이 거기에 기여를 하는 부문으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일을 해오면서 또 앞으로 해갈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능하면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공이 틀리다고 해서 여러분들하고 전혀 무관계는 아니고요. 정말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든 아니면 어떤 산업에서 자기의 개인 사업을 하든 간에 디자인을 안다는 것은 그만큼 남보다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기 전에요. 저희 디자인 부분입니다만은 성대 출신이 몇 명인가 이렇게 좀 알아봤어요. 그게 예일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11명이 디자인 쪽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천 명 조직이 아니고 500명 조금 넘는 600명 가까운 디자인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성대 출신이 11명이 있고 그래픽 디자이너가 5명, 그 다음에 산업공학, UI 이쪽이 6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공자들이 꽤 많이 저희들하고 일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엔 좀 여러분 기대하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멤버십이라고 나중에 설명이 나옵니다만 멤버십에 2명이 있었고 지금 1명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잘된 디자인 하나가 최근에 어떠한 가치를 주는지 그걸 잠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창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의 감동을 끌어내는 첫 번째의 가치가 디자인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새로운 수익원으로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또 나아가서는 여러분 관심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주가에 굉장히 기여를 합니다. 특히 아이포드 애플에 저희 사례는 아닙니다만 아이포드가 나오면서 25% 정도 주가가 상승했다는 그 매스컴에서도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디자인 어떤 직접 그리고 만들고가 아니고 문화를 바꾸는데도 디자인 부분이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례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회장은 저희들이 디자인 CEO라는 그런 별칭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 회장께서 96년도에 이제 신년사에서 디자인이 미래 기업 경영의 최고의 승부처다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때부터 각 기업도 그렇지만 학교에서 굉장히 힘을 받았다고 합니다. 올해도 4월 14일 날 밀라노에서
디자인 전략 그 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그때도 저도 뭐 따라가긴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디자인 학과의 교수님들이 학교 본부의 디자인 부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더 투자를 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기가 훨씬 수월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뭐 믿거나 말거나입니다만 기업의 CEO가 디자인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한 화두를 던진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생각하는 그런 기업에서의 디자인 부분 굉장히 좋은 그 메시지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티브 잡스, 애플 컴퓨터의 스티브 잡스, 이 양반은 85년도에 본인이 그 뽑은 사장한테 다시 쫓겨나가서 97년에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그 사이에 뭐 칩슨가 하는 그런 그 소프트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도 하고, 근데 97년도에 복귀하면서 다시 애플 컴퓨터가 부활을 하죠. 여러분 익히 아마 아실 겁니다. 아주 유니크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컴퓨터의 모습을 바꾸고, 최근에는 아이포드라는 그런 상품으로서 세상에 화두를 던졌죠. 이제 그런 부분이 그 스티브 잡스는 디자인을 갖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만든 창조물의 중심이 있는 영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비즈니스 사상가로 톰 피터스라고, 그 국내에서도 번역이 돼서 굉장히 두껍습니다. 35,000원 하는 것 같은데 책이. 그거 아마 한번 여러분들 아르바이트 비용 한번 잘 모아서 한번 그 책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남보다 한 발 먼저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아마 얻을 것 같습니다. 예, 비즈니스라는 그런 공연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디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삼성 내에서의 여러 가지 그 활동을 축약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96년 1월 달에 디자인 혁명의 해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 신년사에서 그 디자인의 중요성을 갈파를 하셨고, 그 이후에 뭐 무수한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전무 이상 전 삼성 임원들이 디자인 교육을 받았고, 며칠씩 일본에 가서 물건도 사고, 산 물건에 대해서 왜 내가 이 물건을 샀는지, 거기서 디자인의 어떤 가치가 뭐였는지 그런 설명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97년, 8년, 9년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큰 시련이었죠. 이렇게 아시겠습니다. IMF가 저희들한테 직격탄을 날렸을 때 사실 저희들도 굉장히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240명 정도 되는 디자이너가 사업과 함께 이제 그 같은 직장을 떠나게 됐어. 한 7, 80명이 하루에 나간 건 아닙니다. 1년 사이에 이렇게 자리를 떠나고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역으로 저희 디자인 쪽에는 굉장히 큰 좋은 그 경험을 줬고 새로운 우리의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진단도 하고 앞으로 디자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또 디자인이 기업 경영에 어떤 가치를 가질 것인지 이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6월 달에 삼성전자는 디자인 우선 경영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자인 경영센터라고, 참 이름이 생소했어요. 왜 디자인에 경영이 붙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뭐 반반입니다만 경영하시는 분들 디자인을 알아야 되고, 디자이너는 경영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야 된다는 뭐 그런 것부터 해서 디자인이 경영에 큰 그 목표와 목적을 주는데 이익을 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디자인 경영센터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01년 3월 달에 CEO 직속으로, 지금 윤정용 부회장 직속으로 디자인 경영센터가 신설이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아까도 디자인 CEO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회장께서 패스트 컴퍼니 굉장히 그 경영 잡지로서는 유명합니다만 거기서 마스터 오브 디자인 20에 거기 선정도 되셨습니다. 그다음에 올 4월 달에 제2의 디자인 혁명 선언을 했습니다. 밀라노에서 디자인 전략 회의가 같이 개최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네 가지의 전략을 세웠는데 컬러가 제대로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네 가지가 그 독창적인 디자인, 물론 뭐 해괴망측한 것도 독창적일 수 있지만 삼성다운 그 디자인이 무엇인지 또 그 디자인을 외관뿐이 아니고 내부 제품 자체가 발신하는 여러 가지 그 사용성이나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쪽에 대해서 삼성다움을 구축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천재급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것. 이건 뭐 삼성은 뭐 교육도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우수한 인재 한 명이 몇만 명, 몇십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그런 뭐 하여튼 우리 나름대로 판단에 의해서 이런 우수 인력 확보에 굉장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해라라는 그런 전략이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제조업은 결국 금형이나 기타 생산을 위한 인프라가 동반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인프라나 금형 기술을 확보를 하자. 거기 디자이너들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맨 마지막이 창의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조직 문화와 또 창조적인 환경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10년간 어떤 모습으로 갈지는 저도 지금 상상은 못합니다만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또 좋은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디자인 우선 경영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내부에 5가지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부회장이 위원장이 되고 각 사장단 또 사업부장들이 같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디자인위원회도 버젓이 1년에 4번 개최를 해왔습니다. 주요 디자인 정책, 그 다음에 이슈, 또 예를 들어서 뭐 3년, 5년 후 아니면 7년에서 10년 후에 어떤 상품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미리 저희들이 디자인을 해서 제시하고 그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디자인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그 밑에 있는 자랑스러운 삼성상은 되게 그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1월 달에 있는데 기술상, 디자인상, 공적상, 특별상 거기에 디자인상이 자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상을 받게 되는 디자이너는 한 3년 정도 그러니까 1직급을 승격이 되고 연봉 대략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받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영광이지만 그 사람은 앞으로 이제 삼성 내에서 디자이너로서 훨씬 더 큰 가치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하여튼 그런 디자인 상을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러분하고 좀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실 거고 서울 캠퍼스에는 디자이너 지망생들이 좀 계실 텐데 디자인 멤버십을 저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 50명 정도가 24시간 컴퓨터나 기타 취침 공간까지 마련이 돼서 일을 하고 있고 되게 새벽 2-3시까지는 거기서들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내부에는 삼성전자 내부엔 디자인 멤버십하고 소프트 멤버십인데 아마 소프트 멤버십은 훨씬 아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학생 한 친구가 멤버십 회원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93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 저희 사무실에 한 150, 160명 정도가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네들이 뭐 산학 프로젝트뿐이 아니고 우리의 문화를 이해를 한다거나 아니면 해외 대학과 같이 연간 프로젝트를 해서 같이 그 경험을 공유를 하고, 특히 한창 젊을 때, 어렸을 때 같은 팀을 가지고 어떻게 예를 들어서 중국 친구들은, 러시아 친구는, 영국 친구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디자인을 하는지 그걸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줘서 지금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가장 흥미가 없을 부분인데, 이게 저희가 이제 90년대 초부터 디자인 부문이 좀 갖고 가야 할 나름대로의 비전, 철학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쭉 찾다가 우리의 것 중에서 가장 디자인과 밀접한 게 무엇이겠느냐 하다 보니까 석굴암이라는 게 굉장히 저희들한테 다가왔어요. 석굴암은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되게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되게 다 배웠겠지만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공간 설계나 또 과학성, 또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때 돌이 쑥돌 화강암이죠. 이게 습기에 부식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바닥 밑으로 찬물을 흐르게 해서 습기가 밑으로 결로 현상이 밑으로 떨어지게끔 하는 그런 배려라든가, 특히 저희가 좀 놀랍었던 건 본점불의 두상 뒤에 보면 광배가 있어요. 그게 실제 보면은 장방형으로 생겼는데 160의 아이 포인트에서 참배자 위치에서 보면은 그게 정원으로 보이게끔 그런 배려. 결국 바꿔서 생각을 하면은 모든 것을 고객 입장에서 시작을 하겠다는 우리의 의지가 담겨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밸런스 오브 리전 앤 필링,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사용자로부터 출발해서 내일을 담아내는 디자인에서 한 발 앞선 그런 저희들의 활동을 정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건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앞으로 10년, 09년까지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10년간 뭘 할 것인지의 커다란 목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많이 디자인을 저희가 어떤 특정 분야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 뭐 반도체는 그렇게 관여가 깊게는 되지 않습니다만은 백색 가전서부터 통신까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뭐 웬만한 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미지의 통합이 사실 그렇게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그래도 어떤 클러스터별로, 예를 들면 백색군, 그다음에 AV군, IT군, 모바일군 이렇게 크게 이미지를 통합시키는 활동을 지금까지 쭉 해왔고요. 과거에 생소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부 단위로, 예를 들면 비디오, 텔레비, 오디오 이런 식으로 사업부 단위로 일을 했던 것을 그걸 뭉쳐서 AV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 이런 식으로 환경 내지 상품 구분별로 이렇게 디자인을 해왔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삼성다운 모습을 만들어내기가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고, 그 효과가 꽤 여러 군데서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좀 더 차별화된, 보다 더 경영 단계까지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보다 더 혁신적인 그런 활동을 많이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목표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근미래 2009년까지는 새로운 문화, 또 기업 내에서도 바뀌어진 어떤 미래의 모습을 우리가 디자인부터 그려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미래의 모습입니다. 다음. 과거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요, 여러분도 지금 배우시는 학문이 5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이렇게 그리시고 하겠습니다만, 과거에 2000년에 저희의 모습은 굉장히 단순했어요.
상품 기획 부문과 개발 양산의 어떤 하부적인, 종속적인 그런 기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당시 240명의 인력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의 제품이 거의 70%, 그러니까 외관 디자인이 거의 70%였고 그다음에 뭐 사용성이나 이런 쪽은 극히 미미한 인력이었고 대개 그런 그 인적 자원을 구성해서 올해 보면은 570명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예산도 만만치 않게 쓰고요. 뭐 그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웬만한 중소기업 몇 개 운영하는 예산을 디자인해서 쓰고 있습니다. 570명의 중에 이제 그 해외에 저희가 85명, 주재원 각 부문에 6개 부문이 있습니다만은 거기 80여 명 빼고 나면은 이쪽이 한 대개 500명 가까운 인력이 같이 근무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대개 리서치 단계에서부터 종합평가 마지막 그 시장에 출시 이후에 그 어떠한 평가를 받는지까지가 전부 디자인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분야에서는 라인 스톱까지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국내뿐이 아니고 이제 해외 곳곳에서 생산을 지원을 하고 하는 활동이 같이 있기 때문에 역할이 굉장히 더 넓어졌습니다. 다음 여기 보시면은 그 파란색 서울에 한 500명이 있고 샹하이, 런던, 밀라노, 도쿄, 이 LA, 롱비치 인근입니다만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해외 6군데에서 디자인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개발을 해서 라인업의 실제 상품으로 개발도 됩니다만은 되게 이제 저희들이 월드와이드로 비즈니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의 트렌드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우리의 상품이 현장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그런 리서치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고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유저 리서치를 하면서 같이 숙소에 들어가서 그 생활하는 공간에 들어가서도 저희들이 리서치를 하고 또 어떤 태스크를 줬을 때 유저들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 뭐 그런 것서부터 새로운 단서를 갖다 끄집어내고 하는 그런 활동까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멤버십 얘기는 좀 드렸습니다만은 디자이너를 육성을 해가는 데 있어서 물론 훌륭한 친구, 아주 끼가 있고 좋은 결과를 냈던 친구를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에서 어떻게 육성을 해서 그 친구들이 우리가 바라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느냐 사전적인 투자도 굉장히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디자인 멤버십 13년 정도 됐습니다만 조기에 확보를 합니다. 한 5% 되게 그 경인지방 중심으로 디자인 우수 디자인 학교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대개 그 학생들 중심으로 운영이 됩니다만은 해외 글로벌 소싱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멤버십과 같이 1년에 한 6개월 정도 같이 산학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들 중에서도 우수한 친구들은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도 이제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시겠습니다만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은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합니다. 대개 과거에는 한 3년 해야 집 앞그릇 노릇한다 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최근에 사전에 2, 3년간 훈련된 뭐 짧게는 1년 과정도 끝내고 입사를 합니다만 2, 3년간 산학 프로젝트를 하고 들어오게 되면 그 친구들이 대개 비즈니스 현장에서 뭘 하고 있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약속을 하면 어떤 결과까지 내야 되는지 이런 사전적인 그런 학습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오면 바로 즉전력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CAD 교육이나 DI는 디자인 이노베이션 과정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들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그걸
쇠뇌 교육 같이 이제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7년까지는 이제 직무 전환이나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경험을 하고, 대개 8년, 10년 이때가 디자이너가 가장 좀 또 새로운 고민을 하는 시기입니다. 대개 지금까지 배웠던 것, 또 경험을 했던 것이 되게 소진이 된다고 그럴까요? 또 뭔가 새로운 그 허탈감 같은 거 생기고, 그래서 새로운 어떤 경험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데, 그때 내부에서 파워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2002년도 그 히딩크 감독이 파워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죠. 매일 1%씩 성장시키는. 뭐 한 달에 1%가 될지, 한 달에 뭐 10%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6개월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대개 같은 업종의 디자인계보다는 이 업종의 디자인 경험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물론 전자회사입니다만은, 예를 들면 P&G 같은 아동을 상대로 하는 그런 상품을 개발하는데 같이 참여한다든지, 그게 또 연수 가는 쪽에서도 유리하죠. 이게 경쟁업체가 동일한 업종 상품을 개발하는데 참여하면 그게 좀 어색하고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이 업종에 대해서는 그네들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 문화를 경험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연수를 보내고 있고, 그다음에 그 교육이 끝나고 나면 대개 뭐 1, 2년 장기로 가서 석사 과정을 마친다거나 아니면 2년간 장기 프로젝트로 해서 별도의 프로젝트를 갖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게 끝나고 나면은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매니지 하는 쪽과 디자이너로서 성장하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다시 본인의 미래를 결정하게끔 합니다. 대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디자이너들은 나름대로 좀 선별된, 좀 더 그 미래에 투자 가치가 있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대개 1년에 한 20여 명의 인력들이 해외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가 이게 좀 설명하기가 조금 모르겠어요. 디자인 하는 쪽은 괜찮으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 디자인 부문에서 3가지의 혁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삼성다운 외관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그래서 비주얼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사용성을 제품 단위를 어떻게 더 통일성도 주지만 어떻게 더 쉽게 빨리 익숙해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한국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피니싱 이노베이션이 한국이 갖고 있는 좀 인프라와 연관성이 많은데, 특히 우리 이웃에 있는 이제 일본의 경우는 굉장히 그 장인적인 그런 정신이나 문화가 굉장히 깊게 들여 있고, 또 뭐 3대가 걸쳐서 그 업을 계속하는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참 취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좀 그 레벨을 올려서 정말 감동의 품질로서 유저들한테 전달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3가지가 결국은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또 디자인을 통해서 상품의 부가가치를 올리는 그런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례를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I 중에서 비주얼 이노베이션입니다. 처음에 삼성 제품들은 이걸 그림으로 배드려야 훨씬 더 나은데, 완전히 딴 식구들의 결집 모아놓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사업부문이 15개 정도의 사업부문에서 각각의 사업부 내에서 결정된 디자인들이 시장에 나가니까 저게 삼성 제품인지 아니면 어디에서 OEM으로 갔다가 삼성 브랜드만 붙인 건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아주 속된 말로 난잡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2002년도, 1년도에는 이런
내부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사상 안에 있는 것을 내부로 끄집어 들였고 2003년부터는 더 포커싱된 그런 그 이미지를 관리를 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XY축의 그 이미지 관리뿐이 아니고 이 이노베이티브 쪽, 그러니까 Z축에 훨씬 더 강제성을 띄웠습니다. 그 뒤 이건 뭐 시계의 예입니다만 저희들이 같이 디자이너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도 동일한 제품 가지고 하면은 예를 들어 냉장고를 디자인하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디자인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서로 이해가 틀려요. 그다음에 경험이 틀리기 때문에 같은 키워드를 던져도 전부 해석이 틀립니다. 그래서 제3의 제품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설명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쪽 XY축에 요 위치에서 보면은 대개 한 바운다리에 다 들어오는데 그걸 횡으로 치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독창성이나 완성도나 매력도가 전부 다 틀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사용성을 어떻게 좀 극대화시킬 것이냐. 아까 또 UI, 유저빌리티 이노베이션 축입니다만,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어디터리 유저 인터페이스, 피지컬 유저 인터페이스, 세 개의 분야로 해서 저희들이 어떤 그래픽 쪽의 이미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또 최근에 IT 시대에 오면서 특히 이제 그 디지털 시대에 오다 보니까 많은 상품들이 복합적으로 네트워크로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동시에 같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 어떤 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 잘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사운드라는 팩터를 가지고 예를 들어 그 가치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그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지금 7명 정도가 사운드랩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애니콜의 경우는 되게 한 기종이 개발이 되면 300개의 사운드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뭐 작은 얘기입니다만 한 곡당 되게 50만 원 정도의 개발비서부터 뭐 그거보다 훨씬 비싸게 치입니다만 그런 것을 내부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사운드 랩을 만들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음향공학, 작곡, 그다음에 이 칩을 굽기 전에 그 데이터를 만드는 이런 그런 그 전공자들이 같이 이 전공자들이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운드가 들립니까? 굉장히 시스템이 좋은데 뭐 이런 거랄까 또 보면 웰빙 사운드도 있습니다만 영상과 같이 그 사운드를 즐기면서 뭐 좀 그 리프레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같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 가치가 사실 굉장히 제품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구조적인 어떤 변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를 내부에서 하면은 바로 엔지니어가 검토를 하고 그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디 있는지 이게 일관되게 지금 그 프로세스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디자인 쪽에 과거에는 디자이너만 있었는데 구매의 일부 기능을 담당하는 친구들이 와 있고 저런 구조를 바로 설계할 친구들이 같이 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애니콜의 어떤 특징이기도 합니다만은 특히 금형까지 넘어가는 그 기간이 이 제품 경쟁력이 커다란 어떤 뭐라 그럴까 경쟁력의 큰 원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셨던 디자인 부분의 역할하고는 굉장히 많이 틀린 걸 아마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하시죠. 피니싱 이노베이션 이거는
대개 절대 품질까지는 제조업을 하는 그런 분야들은 대개 여기까지는 내부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뭐 여기서 국가를 거명하는 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계 생산 뭐 공장이다라고 얘기되는 중국 같은 곳에 대개 수백 명의 인원을 고용하고 있는 쪽은 대개 이런 절대 품질 레벨까지는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포함해서 선진 회사의 제품들은 감성 품질이라는 쪽에서 굉장히 그 경쟁을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용에 만족감을 준다거나 소재를 통해서 또 질감, 촉감을 통해서 제품의 어떤 그 레벨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아까 금형과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의 요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력 품질을 포함해서 그 위에 감동 품질까지를 실현하지 않으면은 제품의 어떤 가치는 물론이거니와 세계 시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여기는 없습니다만 전에 한번 도보 해협을 터널을 뚫었잖아요. 거기 그 터널 뚫는 그 굴삭기는 미쯔비시, 이게 일본의 굴삭기였고 그 앞에 바이트가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강한 그 금속은 일본의 그 산골에 3대가 하는 대장간에서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그걸 NHK에서 취재를 갔더니 그걸 찍질 못하게 해요. 그 정도로 굉장히 그 아주 높은 기술은 아주 몇 대 내려오는 그런 어떤 대로 이어가는 그런 업종, 그런 분들이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에는 그런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인프라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아직까지 저희들이 볼 적에는 경쟁력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그 기업들이 내부에서 자기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금융 투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훨씬 더 투자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 피니싱 이노베이션은 아마 여러분들 그 애플의 아이포드 익히 많이 보셨을 거고, 비에노라는 회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제품들. 그거 보면은 굉장히 그 정교한 제조 공정을 거쳐서 나온 상품인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여기 있어요. 여러분 뭐 트럼프 카드 놀이 뭐 잘 하실 거니까 좀 이해가 쉬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프로덕트를 저희가 이제 되게 크게 세 개의 제조 부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덕트를 통해서 고객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되게 제품을 보게 되면 0.6초 사이에 저게 눈길을 끈다, 한번 만져봐야 되겠구나 라고 결정을 한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만져보면서 사용하면서 이 제품이 좋구나, 나하고 맞겠구나, 이거는 느낌이 처음 볼 때보다 틀리구나, 이런 걸 이제 판단을 한다고 그러는데, 되게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 좋아서 만져서 샀다. 그리고 쓰면서 만약에 거기서 실망을 하게 되면 속된 말로 괘씸죄까지 포함이 돼가지고 그 브랜드, 그 제품에서 멀어진다고 그럽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제품에는 그 경험을 통한 그런 새로운 가치가 스며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이제 저희들의 큰 역할입니다. 그걸 통해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과 새로운 어떤 본인의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데 거기에 큰 역할을 하는 게 디자인의 가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감성 품질을 저희들이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세스입니다. 이건 뭐 간단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만, 아까 저희가 10년 후의 모습, 7, 8년 후의 모습을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디자인 쪽에서 제안을 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든다면 대형 디스플레이가 아니면 반도체의 어떤 새로운 기능이 어떤 모습의 상품으로 구현이 될 수 있는지, 그건 이제 예를 들어서 IT 사회학자 또 기타 과학자들 또 새로운 상품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그런 분들과 같이 토론을 통해서 또 그걸 한번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걸 검증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런 미래의 트렌드나 어떤 상품을 구상을 합니다. 이건 스마트 오피스는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컨셉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매년 1년에 한 번씩은 트렌드 조사를 합니다. 국내뿐이 아니고 아시아권, 유럽권, 미주권, 아까 보여드렸던 디자인 센터가 같이 참여하는 그런 월드와이드 리서치를 해서 여러 가지의 트렌드, 그 컬러와 소재와 이런 것들을 채집을 하고 그걸 협력업체를 통해서 구현을 하는 그런 어떤 풀 프로세스를 이제 저희들이 하게 되고요. 그런 걸 통해서 삼성다움을 완성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품과 이런 트렌드에 의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를 협력 부문, 관련 부문과 같이 일을 하게 되는데, 특히 마케팅 부분에도 디자인이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샵 디스플레이를 통합을 한다든지, 또 패키지와 광고와 그다음에 제품의 그 패키지를 열었을 때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느낌 같은 걸, 그런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이제 디자인 쪽에서 같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94년도의 일입니다만은, 아까도 보셨듯이 굉장히 그 종속적인 일만 하다 보니까 디자이너들의 그 재미라고 할까, 흥미도 그렇게 촉발되지도 않고, 또 미래의 디자이너가 디자인 부분이 가야 될 그런 비전도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근데 당시에 매일경제에서 지식경영이란 무엇이냐 해가지고 계속 특집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뭔가 좀 얻을 게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 디자인 쪽에 그 담당 기자를 불러서 이제 쭉 그 강의도 듣고 했는데, 결국은 스스로 찾는 방법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에 CNB라고, 그 얼마 전에 블루오션을 제창한 김희찬 교수가 그때 이제 저희 회사에 오셔서 강의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때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를 찾는 거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크리에이티브 뉴 비즈니스 그룹을 만들었죠. CNB라고 해서 그룹을 만들어서 그네들이 이제 이런 걸 합니다. 미래 상품 디자인 개발을 하고, 또 차세대 상품의 디자인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GBM에서 현재 바로 생산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진화시킬 것이냐, 바로 생산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같이 그 친구들이 하게 됩니다. 되게 바로 그 현업을 지원하는 것은 제일 적습니다. 되게 한 3년에서 4년, 그 다음에 5년 이상 뭐 이런 포션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많은 그 리서치 비용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 마케팅에서 투자를 하는데 왜 디자인에서 또 리서치를 하느냐라는 얘기를 듣곤 했습니다만, 디자이너들은 사용자의 행태 조사를 합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쓰면서 왜 순간적으로 뭐 입이 삐쭉 나온다거나 뭐 웅얼웅얼한다거나 표정을 찌그린다거나, 그런 순간의 포착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제품이 어떤 사용성을 가져야 되겠다, 어떤 부분이 나쁘구나라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포착을 하는데, 그런 부분의 역할을 이 친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직 뭐 시장기는 없을 테니까요. 제가 이건 2002년도 8월 달에 홍콩에서 우연찮게 이제 저런 사례를 봤는데요.
특히 호주의 포트링컨이라는 도시가 과거에 어항으로서 굉장히 날렸답니다. 당시는 뭐 굉장히 참치를 포함해서 생선이 풍부할 때 많이 잡아서 아주 그걸 풍족하게 생활했는데, 참치가 60년대 이후부터 세계적으로 좀 적어지기 시작했어요. 수량이. 그러면서 톤수로 제한을 하다가 나중에 마리수로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가 완전히 도산하고 거의 뭐 거렁뱅이가 되다시피 하고, 집들은 거의 그냥 폐가가 되고 했는데, 그때 나온 그 내용을 방송에서 하는 걸 제가 보고 7개월 만에 이 방송 테이프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쭉 내용을 분석한 2장짜리입니다만, 대개 참치라는 게 적도에서 24.1도 정도의 24도에 산란을 한답니다. 근데 참치는 여러분 회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드시겠지만 굉장히 비싸거든요. 대개 일본 말로 혼마구로라고 하는데, 진짜 참치는 크기가 2.5m 정도까지 자란답니다. 그리고 300kg. 제일 비싼 게 2천만 엔 한답니다. 그냥 세칭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바다의 다이아몬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한 그런 사례인데, 대개 보면은 참치는 양식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일본의 어떤 학교에서, 긴키 대학이었는데 거기서 그 사례가 연구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갖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동 방법, 이게 고등어만한 때 잡아가지고 그걸 350시간 정도, 350kg 정도를 끌고 와서 그 가두리 양식장에서 양식을 하면서 결국은 양식에 성공을 하게 되는데, 키로당 100엔짜리서부터 키로당, 여기는 3,600엔 나왔습니다. 10,000엔까지 하더라고요. 1kg에. 이게 경매 시장에서 1kg에 10,000엔이니까 뭐 엄청나게 비싼 거죠. 그래서 적도 근방에서 산란돼서 이렇게 쭉 오면서 한 이런 정도에서 고등어만큼 이렇게 성어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되게 4년, 5년 되면은 이제 완전히 커져가지고 그것을 이제 시장에 출하하는데, 그 다음 페이지를 좀. 이제 그것을 보면서 저희가 3가지 관점에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과연 디자인 부분이 동일한 그런 환경에 처해 있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또 우리가 만약에 도움을 받는다면 어떻게 내용을 갖다 재분석을 할까 해서 저희들은 이제 프로덕트 관점과 프로세스, 퍼스널 관점에서 이렇게 했어요. 이제 우리 디자이너들이 자기가 이제 디자인을 합니다. 아까 상품으로 받은 D500 같은 거, 이거는 한 1,200만 대 정도 아마 팔렸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디자인하는 친구와 잘 팔리지 않은 걸 디자인하는 친구와 그 자기가 디자인한 거에 대한 추적하는 그 강도나 이게 틀려요. 지속적으로 애정을 갖고 관리를 하는 친구와 그저 하나 해치고 또 새로운 디자인 받아서 또 해치고 하는 그런 친구하고 틀립니다. 역시 결국 철저하게 시장과 소비자를 갖다 지속적으로 워칭을 하는 친구는 다음에도 굉장히 우수한 디자인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 참치가요, 제일 비싼 거는 그 지방비, 저기 보면 이제 25%에서 27%까지 나와 있는데 28%가 되면 다시 값이 떨어진답니다. 25% 미만은 대개 이제 중하급으로 처리하고, 프로테지가 낮은 거는 나중에 통조림으로 들어가는 거죠. 옛날에 스파르타카스 영화를 보면 그 카크 다글라스가 이게 그 갈고리 같은 걸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팍팍 퍼올려요. 그럼 피를 흘리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이제 죽는데, 참치가 아까 수온이 24도에 산란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체온이 되게 심해서 살기 때문에 24도 정도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몇 초 사이에 40도로 올라간답니다. 그러니까
갈색이 돼버리는 거죠. 발그레한 그 꽃등심 같은 쪽에서 완전히 그냥 브라운 색깔로 바뀌니까 값이 완전히 뭐라 그럴까, 그 속된 말로 DD 값이 돼버리는 거죠. 하여튼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싸고 영양가 있는 그런 자연 먹이를 구해오고 하는 그런 프로덕트 관점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게 되고요. 프로세스도 이 고등어만한 걸 잡으면은 참치가 1시간에 80km 속도로 이렇게 헤엄을 치는데 헤엄치면서도 잔답니다. 그리고 피부가 굉장히 예민해서 이렇게 손을 대면은 손에 자국이 날 정도로 피부가 약하고 부드럽답니다. 그래서 양식을 하는데 불가능하다고 모든 사람이 생각했던 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잡아서 1마일 속도로 움직이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안 받고 모든 치어들이 이제 살게 됐고, 그것을 잠수부라는 그 툴이 들어가서 계속 케어를 해주는 거예요. 하루에 2번씩 먹이를 주는데 이 다이버의 역할이 새롭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그 다이버가 계속 그 상태를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이 다이버가 그 참치를 잡아 올립니다. 가두리 양식장에서. 항상 같이 있다 보니까 잠수부가 적이 아니죠. 이제 잠수부는 장갑 낀 잠수복 입고 들어가서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계속 헤엄치는 그 동물이니까 꼬리를 잡아서 뒤를 순간 잡아챕니다. 그러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경험을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뒤로 채는 걸 갖다 처음 경험하니까 혼절을 합니다. 순간적으로 기절을 하면은 그 수초 사이에 이제 장갑 낀 손으로 여기 아가미 있잖아요. 그걸 잡고 올려서 이제 피를 빼가지고 바로 냉동시키는데 그게 저 사람들의 특허예요. 그러면서 이제 양식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품질의 참치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피를 뽑은 거기에 칩을 심어서 그게 60몇 시간 만에 일본 시장에 도달할 때까지 온도 컨트롤까지 다 합니다. 이런 정성과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성공을 한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에 과연 우리 조직 내에도 디자이너나 아니면 그런 프로세스가 완벽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사성이 많았습니다. 좀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디자인 부분이 어떻게 혁신을 해 나갈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을 얻게 됐습니다. 아까 트렌드 리서치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물론 중고급에서도 물론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패션 쪽 훨씬 더 우리가 고급 브랜드, 프리미엄 브랜드로 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되게 고급 시계 같은 게 무브먼트나 기타 부품들, 소재들이 되게 한 15% 정도, 원가의 15% 정도를 차지한다고 그럽니다. 그냥 나머지는 마케팅 비용 내지 이익으로 떨어지겠죠. 루이비통은 최소한도 20배 이상의 마진이 확보되지 않으면 도입을 안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건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날로 번창하는 게 그런 것이고, 특히 몽블랑 같은 회사도 보면은 과거에 20불짜리 필기도구 가지고도 많은 이익을 냈다고 그러는데 87년도에 새로운 사장이 오면서 20불 이하를 다 버려버립니다. 경영자들이 대반대를 해도 그걸 무릅쓰고 20불 이하를 버리고 결국 지금 세계 고급 필기구 시장의 60%를 속된 말로 먹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런 나름대로의 혁신 프로그램이 모든 부문이나 기업이나 다 있는 것이고, 디자인 부문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같이 디자인을 통해서 경영에 기여를 할 것이냐라는
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요. 이모셔널 프로그램이라는 기법을 저희들이 좀 그 도입을 해보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교수님도 지금 만년필은 뭐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년필, 그 다음에 구두, 그 다음에 자동차, 집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집기, 이런 것들이 대개 어떤 브랜드를 사게 되면 그 브랜드에서 나오지 않는 상품은 그 브랜드와 동일한 가치를 나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구입을 하게 되시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비에노나 애플이나 이런 상품을 사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여성은 핸드백을 쓰는지, 아니면 어떤 구두를 신는지, 아니면 어떤 의복의 브랜드를 쓰는지를 갖다 쭉 같이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브랜드가 주는 의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치. 그런 것들을 역으로 다시 그러면 삼성이라면 라고 하면서 이제 재설정을 해 들어가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프리미엄 브랜드를 가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런 그 하나의 시료들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기 위해서 샵을 디자인하고, 물론 중국, 중남미, 그다음에 구주 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까지도 확장을 시킬 생각입니다만, 과거에는 되게 어떤 색깔하고 우리 브랜드를 갖고 있는 제품이 놓여 있다는 것은 되게 알 정도입니다만, 그럼 하여튼 뭔가 복잡하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역별로 지금 그 작업을 해 들어가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마케팅 부분과의 그 협력, 연계 관계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 좀 그래서 저희가 과거 5년간 디지털 에브리원 인바이티드라는 그런 슬로건, 마켓 슬로건을 가지고 저희들이 해왔고, 올부터 앞으로 5년간은 이매진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브랜드 캠페인을 지금 해 들어가고 있는데, 패키지의 이미지나 그 다음에 기타 그 배너 판촉 활동을 하는 이런 것까지도 전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통합적인 활동이 결국 광고까지도 연계되고 기업의 이미지에 훨씬 더 쉽게 그 기업 이미지를 고객들한테 전달하게끔 되겠습니다. 그 이미진이라는 메시지는 이제 외부에 대해서는 그 고객의 어떤 삶의 영역의 확장이라는 그런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배려와, 내부로는 기술의 한계나 또 내부에서 어떤 통합적인 그런 활동, 이런 것들을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아직 국내에는 이매진이라는 걸로 광고가 나오지 않았는데, TV 광고, 특히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은 꼭 007의 영화의 어떤 한 부분을 갖다 이렇게 패러디한 것 같은 그런 광고들이 지금 미국이나 해외에서는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이제 저희들이 디자인 부분의 하나의 역할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금부터는 이제 지금까지 그런 나름대로 활동을 통해서 실제 제품에서 그 가치가 보여져서 히트를 했다고 그럴까요? 기업 경영에 크게 이바지한 것들을 몇 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티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신문에 한동안 이건희 폰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화투 아시죠? 화투 한 3분의 2모 정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치는 정도, 그 정도 사이즈가 적어지든지 아니면 가벼워지든지 모든 게 그거 가지고 싸움을 했었어요.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레드오션의 개념이죠. 그쪽에서 한참 싸울 때 왜 쓰기 어렵게 그렇게 작게 가볍게만 가느냐.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 얇고 넓으면은 훨씬 더 쓰기가 좋을 텐데 왜 그러냐.
이게 이제 이 회장께서 그 한번 메시지가 날라오니까 이제 확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게임 룰을 바꾼 게 사실 이 티백이 원조입니다. 그때 이것을 디자인한 친구가 나중에 삼성상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제주도의 출신이에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 놀았던 그 조약돌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뭐 했다. 그다음에 어떤 신체에 그런 그 유연한 곡선을 넣었다 하면서 냈었는데 당초에는 조금 좀 생소했기 때문에 과연 그럴 것이냐 얘기도 있었지만 처음으로 1000만 대를 팔게 됐습니다. 물론 그 뒤에도 몇 개 사례가 있고 여기 그림은 없습니다만 플립업이라는 컨셉으로 제품을 개발을 했는데 국내용으로. 근데 이게 개발해가는 과정에 사이즈가 조금 커졌어요. 그리고 시점을 놓치니까 국내에서는 실패를 했고 그게 미국으로 가면서 거기서 대박이 터졌어요. 그래서 한 500만 대 정도, 500만 대 이상을 팔렸는데 그 핸드폰은 당시 하원 위원장이 우리 영업하는 쪽에 불러가지고 전화를 해서 좀 살 수 없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되게 당시에 그 핸드폰들이 직사각형이라 청바지 같은 데 넣으면 이렇게 삐집고 나옵니다. 이렇게. 그죠? 히프선보다 히프선 이렇게 둥그런데 이렇게 쓰니까 삐지죠. 근데 그거는 넣으면 그 청바지 입고 그 뒷주머니에 넣어도 아주 유연한 히프선을 갖다가 만들었어요. 예, 굉장히 히트를 했는데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고 훨씬 더 사용자 입장에서 제품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벤츠폰 매년 히트 상품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까 선물 받은 이 블루블랙 이거는 사실 1년 전에 히트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을 했어요. 되게 마케팅 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저희 디자이너들도 여러 번 하다 보면 요 정도면은 분명히 히트할 것 같다는 감이 오거든요. 예, 이제 그 시장에 나오기 1년 전에 이건 분명히 내년에 히트할 겁니다. 예, 결국 히트를 했어요. 그리고 이 D600이라고 후속이 이 같은 플랫폼을 쓰면서 이제 디자인이 되어서 곧 판매가 되고 판매가 일부 되는 쪽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동일한 그 휴대폰에 비해서 15%에서 이건 내부의 자료입니다. 내부의 디자인이 훌륭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의 차이가 되게 20%의 그 프리미엄을 갖게 되더라. 이게 하여튼 그 디자인의 중요성이 다시 각인이 됐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애니콜의 사례를 보면은 여기 디자인 뱅크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5년도, 6년도 그때 이제 그 핸드폰이 거의 벽돌만한 수준이었어요. 카폰에서 유래해서 이제 조금 적어지기 시작할 때였었죠. 그 당시에 이제 좀 더 적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야 되겠다. 뭐 항상 하면 디자인 때문에 늦어서 개발이 안 되고 시장에 출시가 안 되고 뭐 이제 이런 핑계들이 이렇게 돌 때인데 그 멤버십 학생들, 그 다음에 신입사원들, 그 다음에 기존 사원들, 또 여유가 있는 디자이너들 해가지고 거의 한가마니를 디자인했어요. 그 핸드폰 요런 사이즈, 요거보다 조금 더 컸을 때니까 이런 걸 한가마니 정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매트릭스로 기술적으로 구현되는 것, 오늘 될 거, 내일 될 거, 모레 될 거, 그 다음에 디자인의 트렌드별로 구분을 해가지고 그걸 사업 부문에서 잘 활용을 해서 이 핸드폰의 성공 사례에 디자인 뱅크제가 그 상위에 1 내지 2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을 핵심 역량으로 활용을 해서 시장 트렌드를 주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올림픽의 공식 스폰서가 돼서 스포츠 마케팅에 저희 그 광고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이미지를 같이 관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하나의 그 강점이 저희가 IMF 때 금융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이해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핸드폰의 경우는 그 금융 부분을 내재화했고 나머지 부분은
외주화하는 쪽으로 그 조직을 분화시켰는데 캐드캠을 포함해서 모든 게 다 내재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경쟁사가 약 35일에서 40일 걸릴 때 14일 정도의 금형이 떨어졌어요. 그 마지막 단계에 3분의 1 정도의 그 기간에 출시를 할 수 있다면 이건 엄청난 또 하나의 부가가치거든요. 자동차 부문의 얘기를 잠깐 드리면, 물론 이제 저희 한국의 그 정보는 제가 갖고 있지 않지만, 닛산 자동차하고 도요타 자동차가 이렇게 있는데, 마지막 타치를, 마지막 그 외관 품질을 갖다 결정하는 기간이 닛산은 45일 걸렸다고 그래요. 지금부터 한 10년 전 얘기인데. 근데 도요타는 30일 걸렸답니다. 그러니까 15일 먼저 상품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핸드폰, IT 상품들이 여기서 뭐 2주 이상, 3주 이렇게 차이가 나면 굉장한 그 경쟁력이거든요. 예, 이런 정도의 어떤 생산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애니콜이 성공을 했다. 물론 한국 지형이 강하다는 광고 컨셉도 굉장히 아주 유용성이 있었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좀 자랑할 수 있는 게 이제 요 TL7이라는 그런 그 개발명을 가진 제품입니다. 이런 제품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분 없으세요? 예, 이거 프로젝션 TV가 대개 보면 이 밑에 이만큼 엔진 박스가 있었어요. 이 엔진이 옆으로 누워 있다 보니까 그렇게 박스처럼 되어 있어요. 이걸 왜 눕혀야만 되느냐. 근데 당시에 PDP나 LCD TV는 굉장히 박형으로 벽에도 걸 수 있고 또 그 박형이라는 이미지가 하이테크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저걸 어떻게 흉내를 낼 수 있겠느냐. 사실 이제 지금 앞에 있는 이런 이미지죠. 그래서 엔진을 세웠을 때 모습을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 조금 좀 처음에 굉장히 그 당황도 하고 어렵다 난색을 표했는데 이제 사업부장이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고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사실 이 엔진을 세우는 이런 게 나왔는데 굉장히 저희들로서는 의미가 있고 특히 우리의 어떤 혁신적인 리더십이 삼성전자는 혁신적이다라는 메시지를 주는데 도움을 준 그런 제품입니다. 물론 양적으로는 많이 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게 한 몸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스가 이렇게 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람을 싣고 예를 들어서 미국을 가든지 바람 싣고 유럽을 가든지 뭐 이런 개념이에요. 물류 비용이 굉장히 비싸게 들기 때문에 이렇게 기여는 못합니다만 하여튼 회사의 이미지는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니터 여러분들 많이 보십니다만은 지금은 이렇게 접혀지죠. 뭐 더블 힌지다, 뭐 트리플 힌지다 해서 접혀집니다만 과거에 이렇게 한 몸체로 되어 있는 모니터는 뭐 접을 수도 없고 그렇죠. 이게 고정되는 게 당연하다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더블 힌지로 해서 접어가지고 이제 개발을 했어요.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대당 약 15불, 선정량은 한 184%가 증가해서 저 물류 비용에서만 떨어지는 돈이 꽤 짭짤했어요. 이제 저런 것들이 새로운 그 생각, 발상을 달리하면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 포터블 DP입니다만은 당시에 우리가 먼저 낸 게 아니고 이제 그 일본의 기업들이 만들어내서 시장에서 이제 가격이 형성이 됐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참여를 하게 됐는데 마케팅 하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나중에 들어오면 우리 조금 싸게 팔 테니까 요 정도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799불에 이제 뭐 오퍼를 했는데 물건을 이렇게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줬더니 야 이거 999불에 팔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졸지에 200불을 더 받은 것이죠. 이것도 대개 보면 한 20% 정도 이상의 프리미엄을 받게 됩니다. 이게 디자인의 가치가 이런 건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백색 가전, 요즘 뭐 백색 가전이라고 얘기 별로 안 합니다만, 어떤 이 가전 상품들이 백색에서 굉장히 많이 변신을 했는데, 여기 있는 요게 실내 에어컨입니다. 에어컨인데 이 앞 전면이 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 패턴을 갖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환경 친화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정도의 컬러로 아니면 화이트로 이렇게 됐던 걸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뭔가 좀 치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됐었어요. 당시에 저희들 디자이너들이 이제 컬러나 소재, 패턴을 개발하면서 쭉 하다 보니까 18세기의 문양인데, 영국의 페이즐리 지방에서 섬유 가공업이 유명한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좀 가보지는 않았는데, 거기에 있는 패턴을 집어넣었어요. 붉은색 밑에 이제 이런 패턴이 들어가고, 이 블랙 쪽에도 이제 그런 패턴을 넣고 했는데, 이게 당초에 예상했던 거에 5배 이상 팔렸어요. 물론 가공하기도 그렇게 만만치 않았지만은 이게 굉장히 고가 상품이었거든요. 되게 일반 상품의 배 정도 이렇게 비싸게 가격이 책정이 되는데, 거기서 5배 이상 팔리니까 이익이 엄청나게 발생이 된 거예요. 그냥 사업부의 한 해 장사에 거의 대부분의 이익을 이 모델과 일당이 이익을 구현을 해줬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디자인이 기업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꼭 형상이나 이런 것뿐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사용성, 소프트적인 그런 가치, 그다음에 어떤 패턴, 이런 소재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또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의해서 많은 새로운 가치를 내는 것 같습니다. 한편 저희 회사가 워낙이 잘 가다 보니까 바깥에서 관심도 많고, 특히 중국에 또 생산 거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 우리 제품을 저기 가슴에 별 달고 계신 분, 이건 그냥 눈에 띄어서,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의 이 의장권을 갖다가 침탈을 당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희 MP3를 앱을 그대로 모방하는 회사가 약 70개 회사가 돼요.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고, 200명, 몇십 명서부터 200명 되는 회사가 44개 회사예요. 그냥 거의 심천, 홍콩 이 주변에 있는 광동성 이쪽에 거의 모든 회사가 하여튼 흉내를 똑같이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제재나 이런 걸 하고 오고, 엄포도 놓고 이랬습니다만은, 이런 지적 재산을 또 막고 또 새로운 확보하는 그런 활동들이 디자인 부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 같고, 과거에 저희도 OEM 개발하면서 되게 바이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야, 소니 같은 캠코더를 좀 우리한테 납품을 해라 하면은 비통하지만 할 수 없이 그렇게 디자인을 해줬던 시절이 있습니다. 한 10년 이렇게 됐습니다만, 지금 중국에서 만들어내는 이 모습이, 이게 나오면 바로 해요. 대개 20일 정도에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아주 끔찍스러웠거든요. 되게, 그리고 의장 출원을 하게 되면 그 기간이 생각보다 길고, 그리고 나와서 의장권을 확보했다고 해도 얘기하면 먹고 튀어버리는 거예요. 어디에서 뭘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대개 200명 단위, 100명 이상 다는 그런 회사를 상대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게 하나의 예입니다만, 이것보다 더한 것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핸드폰도 아까 D500 똑같이 만들었어요. 대개 3,600위엔에서 4,000위엔에 우리 걸 파는데 1,800위엔에 팔아요. 이번에 우리 의장권 담당하는 친구가 가가지고 그걸 사왔어요.
사서 그 칩을, 그 GSM 칩을 끼워가지고 하니까 잘 터지더래요. 그러니 그 중국 사람들이 멀리서 보면 삼성 거 쓰는가 보다. 그렇게 이제 기분 좋고 또 잘 터지고 하니까 싸구려를 사는 거예요. 현지에서 만든 걸.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다 더 법적으로, 이건 초법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끝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까지가 이제 저희들이 하고 해 나가야 될 그런 곳입니다. 예. 그리고 파워 밸런스는 이제 저희가 한 기능 조직으로서 회사 내에서 활동을 하면서 어떤 균형 감각을 갖고 할 것인지, 또 회사의 일원으로서 고객과 어떤 그런 그 밸런스를 갖고 갈 것인지, 좀 더 고객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더 해야 될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면서 만든 그런 간단한 키워드입니다만, 일단 이런 파워 밸런스를 하기 위해서 디자인 부분은 앞으로도 많은 투자가 돼야 되고, 또 우리 인력들은 그만큼 많은 스스로의 어떤 강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갈 겁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의 그 한국의 회사가 그래도 물론 해외에서 그 브랜드 가치가 20위까지 상승을 했고, 또 거기에 디자인이란 부분이 뭐 여러 그 부문과 비교해서 그렇게 지지 않을 정도로 노력을 한 결과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제가 이제 강연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만, 하여튼 기대를 해주시고 해도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특히 한국의 디자이너들, 서울에 이제 디자인을 지향하는 공부하는 학생들이 계십니다만, 저는 굉장히 그 한국 디자이너들이 충분한 미래의 어떤 그 가치나 또 미래의 시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일본의 그 디자인 업계, 디자인계의 책임자들, 닛산의 그 디자인센 본부장도 와서 저희들과 같이 얘기를 하고, 과거에는 쫓아다녔는데 이제는 옵니다. 와서 우리의 모습도 보고 자기네 고민도 얘기하고, 또 우리가 경험한 걸 좀 얘기도 하고 서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은, 한국의 디자이너들의 그 능력, 또 학교의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본보다 좋다. 그러면서 우리 애들은 너무 공부 안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물론 뭐 디자인뿐이 아니고 아마 여기 계시는 이공계, 상경계 쪽에, 상경계도 여기 계시나요? 이공계 계시는 분들 충분히 그만큼의 경쟁력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본인은 디자인 전공이 아닙니다만 몰라요. 이공계 그냥 건축한 친구들, 또 기계 전공한 친구들도 대학원에서 전과를 해가지고 같이 근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마 여기도 몇 분은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하여튼 앞으로 디자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게 기업의 커다란 역할이 되는 것도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한번 나중에 경영자가 되셨을 때 한번 디자인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